현재 태풍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본 열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열대저기압이 초속 15m의 맹렬한 속도로 북상 중인 가운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월 14일 새벽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오키나와를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식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태평양 한가운데에 많은 열대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전문가들은 태평양 해수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태풍이 될 가능성을 70% 이상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오키나와를 직격하는 순간 엄청난 비바람을 내뿜을 것으로 예측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열대저기압이 내뿜는 비의 양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긴급히 오키나와에 호우경보령을 내리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나 일본 당국이 비상사태에 빠진 이유에는 이대로 오키나와를 들이닥친다면 엄청난 재산 피해가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위성관측센터에서 보내온 사진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평양 해역에서 태풍의 병아리 열대요란 4개가 발생했고, 태풍 발생 가능성을 색깔로 구별했는데 빨간색이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키나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던 것입니다. 10월 13일 오후 유럽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북태평양 해역의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고 활발하게 구름을 만들고 있고,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10분 평균 풍속 21m로 성장했으며, 일본 기상청은 흰남노에 비하면 그저 작은 태풍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10월 10일 발생 당시에는 오키나와 인근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0월 13일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또다시 열대성 저기압까지 나타나며 새를 엄청나게 키우더니 오키나와에 직격할 것으로 예측됐던 것입니다. 태풍의 예보를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윈디를 본다면 이미 태평양 일대의 저기압의 등압선이 3개가 나란히 있으며, 전세계 기상청들은 13일 새벽을 기점으로 열대저기압이 되었다고 발표했고, 그러나 오키나와를 북상 중인 저기압이 가장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본인들은 태풍이 한반도로 갈 것이라며 대놓고 주변국에 더 피해를 주게 되어 다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0에서 400mm의 미친 듯한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자국에 끼친 피해가 줄어 안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인 한국의 피해를 반기는 것은 이해 못할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뻐하던 일본을 충격에 휩싸인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에너지를 차츰차츰 공급받고 성장한 열대저기압이 서서히 일본 오키나와 턱끝까지 도달하고 있자 일본 당국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10월 13일 일본 오키나와 일대가 난리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날 새벽부터 오키나와현 미나미다이토선에선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더니 오후 9시경에는 시간당 100에서 250mm의 맹렬한 비가 쏟아내리고 있던 것입니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태풍으로 예상되는 열대저기압이 비교적 약할 것이라 예보되었는데, 그러나 오늘 9시 35분경 초속 23m의 강풍이 열도를 향해 들이닥치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열대저기압이 태풍으로 성장한다면 21호 태풍이 될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으며, 일본 언론사에 따르면 기압이 엄청 낮거나 강한 세력이 아니라 말했지만 안심하고 있던 일본인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열대 저압부의 중심에서는 장마전선의 수증기를 먹어치웠고, 이는 태풍으로 발달할 세력이 예측 범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라며 오키나와가 물바다에 빠질 위험에 놓인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현 다이토 제도에서는 시간당 80mm의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관광객 맞이에 정신없던 주민들도 다가올 태풍 대비를 신속히 하고 있는 가운데 오키나와를 삼키기 위해 드리운 먹구름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3일 오후 9시경 일본 다라마손 지방에서는 이미 맹렬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으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기 전부터 강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상학자들은 10월 14일 새벽을 기점으로 태풍으로 이미 발달했을 것이고, 오키나와현 주민들이 만발의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마저 선언한 상황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다급히 폭우 특별경보령을 발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임시 휴교를 진행하는 등 일본 시민들은 올해 열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슨 짓을 하면 그 나라는 피해가 없는 것인가? 괜히 일본이 나쁜 마음 먹었다가
피해만 입게 생겼다는 일본 네티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올해 기괴할 정도로 연달아 태풍이 열도에 강타함에 따라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물건이 없는 사태까지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흰남노와 남마돌이 휩쓸고 갔던 가고시마와 오키나와는 상황이 더한데 생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며 육류와 각종 채소는 거덜난 상황입니다. 또한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로 여전히 복구가 안 된 집들이 많이 있고 또다시 일본 열도에 홍수 사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번개도 동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대로 오키나와를 휩쓸고 지나간다면 수십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는 대형 사고는 물론 이렇게 된다면 공항이 마비되는 사태로 많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길 것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사들은 계속된 태풍의 지반층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며 계속된 자연재해로 일본 시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태풍 탈라스의 여파로 일본 시즈오카와 치바현에서는 치명상을 입은 가운데 일본 네티즌들은 열도가 아닌 한반도로 가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일본은 태풍 피해로 약 6조 8,520억의 재산 손실을 입었고 이는 한반도 상륙 후 최대 풍속이 가장 강하게 기록된 태풍인 매미가 당시 4조 2,225억 원의 재산 피해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라니냐 현상으로 따뜻해진 해수온이 10월 말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 오키나와는 북태평양에 위치해 있어 더욱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맹위를 떨칠 3개의 열대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필리핀을 향해 서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2개는 오키나와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기준이 되는 17mm에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었고 북쪽에 강력한 고기압이 장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열도로 직격하지 못한다며 일본 기상청조차 안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월 13일 새벽 미국 기상청은 여전히 안심해선 안 된다는 예측이 나와 일각에서는 태풍이 한반도는 무서워하면서 일본을 만만히 본다는 여론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우익들은 한국인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번에도 태풍 피해를 덜 입게 되어 부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기상학자들은 한국이 태풍 피해가 유독 적은 것에는 편서풍의 영향도 있지만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앞으로도 많은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태풍 매미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